안녕하세요. 귀로 듣는 역사 이야기 얘기하는 흔적의 역사 133회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이번 주는요. 지금 서울 용산에 국립 한글박물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예. 흥미로운 전시회가 하나 열리고 있는데요. 김양미 기자는 김천택 혹시 아시나요? 제가 국문과 전공이기 때문에. 국문과 전공이에요? 예, 유명한 분이죠. 천구 영언을 편찬한 분이죠. 그렇습니다. 영조 4년인데 1728년에 그 전까지 고려 말부터 이제 고시대 영조 고시대까지 이제 개인 문집에 실려 있거나 혹은 뭐 구전으로만 전했던 가곡의 노랫말 580수를 모아서 이걸 또 시대별 인물별로 엮은 노래책입니다. 네. 그것도 이제 한글로 전했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저희가 잘 아는 하여가나 뭐 단신가 이런 노래들이 이 책에 소개가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뭐 이러면서 이제 그런 게 하여가고 네. 뭐 이 몸이 죽고 주고 일백번 고추주고 하는 단신가 그다음에 뭐 흥진이의 뭐 청산이 벽계수야 뭐 수위가물 자랑 뭐 마라 뭐 이런 식의 어떤 노래말 있잖아요. 네. 지금도 우리가 뭐 많이 외우고 있는데 네. 하도 많이 들어갔고요. 그렇죠. 그런- 교과서에도 나오고 그렇죠. 그거 모르면 또 시험 못 보잖아요. 그죠? 네. 여기서 소개가 됐죠. 네, 근데 만약에 이게 천구 영언이라는 그 가사집이 없었으면 이런 노래들을 저희가 모르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김 기자는 3대 가집, 가곡집 아시나요? 갑자기 시험 보는 것 네. 같은데요. 이게 저희가 배웠던 것 같긴 한데 3대 가집은 천구 영언을 포함해서 또 두 가지가 있는 거잖아요. 뭐 아마 알 겁니다. 김수장의 뭐 해동가요라 그러는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네. 가곡 원류인데 뭐 박효관 안민영의 뭐 가곡 원류 뭐 이런 것들 배웠죠. 그래서 이번 전시회 때 이제 한꺼번에 볼 수가 있는데 뭐 이번 주 주제는 뭐 그런 고리타분한 우리가 뭐 교과서에서 배웠던 뭐 수없이 배웠으니까 그런 주제가 아니라 뭔가 약간 좀 선정적인 그런 느낌의 주제를 하려고요. 네, 선정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예. 사실 천구 영언이라는 이미지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요? 이번 전시장을 가보면 뭐 19금 전시가 있다 그러는데요. 그래요? 19금 전시는 네. 어떤 작품을 전시하는 건가요? 청구 영원이 사실은 고고한 노래 아까 얘기했던 하여가니 단신간 네. 이런 노래만 싣지는 않았고요. 지금으로 따지면 글로 차마 옮길 수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뭐 19금 노래들이 있습니다. 약간 반전 같은데요. 어떤 노래들인가요? 양념만 좀 들려주면은요. 이게 사실은 기사로 쓰는 거하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방송을 하는 거하고 약간 헷갈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잘못하면 남녀 생활지사가 돼갖고 또 우리 김양미 기자 있는데 또 말하기도 참 이 남사스러운 게 좀 있긴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거는 뭐 인문학을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주신다면 네. 양념만 들려준다 그러면 그렇습니다. 사람 기다리기 참 어렵군. 사람 기다리기 참 어려워. 닭이 3번 오니 벌써 밤은 오경. 문 밖에 나가 바라보아도 이윽고 개 짖는 소리에 백마탄 님이 넌주시 돌아오니 오늘 밤 두 사람의 즐거움이야 끝이 없겠지라는 노래 가사가 있어요. 이 노래 가사는 백마탄 애인을 기다린다 이런 내용 같은데요. 우리가 짐작하듯이 노래의 주인공 여성이겠죠. 네. 여성이 사실 백마탄 남자. 우리가 어디 소설이나 이런 거 보면 드라마나 보면 백마탄 남자 뭐 이렇게 기다리고 막 그러잖아요. 백마탄 보통 왕자님. 여자들이 그죠. 왕자님이죠, 그죠. 예. 밤새도록 기다린다. 굉장히 얼마나 애를 태웠으면 사람 기다리기가 참 어렵다. 문 밖을 나가 바라본다. 그걸 이제 대인난 출문망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해놨어요. 그건 한자로. 네. 말을 2번이나 반복을 했겠습니까? 애타게 기다렸는데 오경이면 사실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거든요. 네. 그때가 돼서야 남자가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은 애간장에 녹았겠죠. 그래서 뭐 뜨거운 관계를 기대를 하면서 그 즐거움이 끝이 없겠지라는 바람을 어떻게 보면 노래에 한가득 담은 거죠. 저희가 백마탄 왕자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이 백마탄 님이라는 이야기가 천구 영언에 있다고 하니까 좀 새로운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18세기 때부터 이제 백마탄 남자라는 말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근데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은 국어학적으로는 바람둥이라는 어떤 그런 부정적인 의미가 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어쨌든 기다리던 이 백마탄 님이 새벽에 와서 그때부터 사랑을 나눴다 이런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그런 노래도 있고 그다음에 이 상사병이 불치병이다라는 노래도 네. 있거든요. 뭐냐면은 님 그리어 깊이 든 병 어이하면 고쳐낼까
의원을 청해서 약짓게 하고 소경에게 푸닥거리 시키며 무당을 불러서 당줄 긁기 한들 이 모진병이 나올 소냐. 진실로 닌가한 게 있으면 바로 씻은 듯이 나올 듯 하구나. 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네, 상사병을 고치려면 바로 그 사랑하는 사람이 와야 한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뭐 이런 이 표현들은 사실 약관인데요. 얼마나 스킨십을 하고 싶었는지 이렇게 애를 태운 남자도 있어요. 노랫말인데요. 네. 각신의 옷 같은 가슴팍을 어떻게 좀 데워볼 수 없을까라면서 이제 명주 자줏빛 화장 저고리 속 깊적삼 안섭이 되어 쫀득쫀득 데워보고 싶어라. 이 따끔 땀나서 붓기만 하면 떨어질 줄 모르더라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노래 내용이 뭔가 야한 느낌이 나는데요. 그렇습니다. 노래의 주인공이 이거 보면 남성이겠죠. 예, 뭐 좋아하는 여성의 옷 같은 가슴을 직접 만져볼 수는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 당시엔 또 특히나 더 그랬을 거고 남성은 차라리 그 여인의 적삼이라는 게 뭐 상이라 그러더라고요. 네. 속옷 같은 그런 의미인가 봐요. 거기에 또 안섭이 되고 싶다는 거니까 어떤 그 얘기겠어요. 그 애를 태우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안섭이 되면은 남자가 그 안섭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인이 땀을 흘리면 그 여인의 가슴과 닿을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어떤 얘기죠. 네, 엄청 직설적인 가사인데요. 요즘 만약에 이런 내용으로 노래를 발표한다 그러면 사실 심의에 걸릴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노래도 있고 뭐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어떤 남자는 또 죽도록 어떤 여인을 사랑을 하는데 여인은 그 사랑을 몰라준다는 걸 한탄한 노래가 있습니다. 나는 님 생각하기를 엄동설안에 맹상군의 호백구 같이 하는데 님은 나를 삼각산 중흥산에 이빨 빠진 늙은 중놈이 살 성긴 얼레빗 보듯 하는구나 라고 이제 노래를 해요. 노래말 중에 맹상군의 호백구 이게 어떤 얘기예요? 이 맹상군이라는 사람은 되게 유명한 사람입니다. 뭐 중국 전국 시대의 제나라 재상인데요. 그 맹상군이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가 이제 진나라잖아요. 나중에 이제 진시황 그 진나라인데요. 그 진시황 진나라 임금한테 바친 옷이 바로 호백구입니다. 그 당시에는 뭐 그 진나라 임금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옷이 바로 호백구인데 여우 겨드랑이에 흰 털가죽 이걸 이제 여러 장 모아서 만든 옷인데 굉장히 귀했겠죠. 네. 뭐 여우의 겨드랑이를 뭐 이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왕족이나 귀족들만 입을 수 있었던 어떤 명품 옷이라 그러죠. 네, 그러니까 이 남자의 노래는 자신이 좋아하는 여인을 맹상군의 호백구처럼 아주 끔찍하게 사랑하는데 사실 상대방 여성은 콧방귀도 끼지 않는다. 뭐 이런 노래 같아요. 그 표현이 그렇잖아요. 네. 여자가 남자를 어떻게 생각을 했어요? 머리 깎은 늙은 중이 성긴 얼레빗처럼 대한다. 그러니까 네. 뭐 사실 스님이 머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얼레빗 자체도 이게 그게 없잖아요. 그게 없으니까 그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네, 뭔가 이렇게 포복절도할 정도로 좀 웃기게 표현을 한 노래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 하여튼 노래들이 많아요. 그 복음성가 중에 이런 노래가 있거든요. 이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인데 내가 이 그렇죠. 노래를 못 불러갖고 그런 노래 있죠. 네, 엄청 대중적으로도 뭐 꼭 복음 성가기 그쪽 부르는 신앙인들뿐만 아니라 대중적으로 좀 인기 있는 노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이 그대는 뭐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나시니까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러웠다는 얘기인가요, 그죠? 네, 네. 그러니까 청구영원에는 이 노래하고 완전 반대의 노래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이 눈썹은 수납이 앉은 듯 이빨은 박씨 까 세운 듯 날 보고 방긋 웃는 모양은 채 피지 못한 삼색 복사꽃이 하룻밤 비 기운에 반만 절로 핀 형상일세 그려 내 부모가 너를 만들 적에는 나만 사랑하라 하신 거야 라는 노래 가사가 있어요. 사실 요컨대 당신은 나를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렇게 정리를 한 거네요. 그렇죠. 너희 부모가 널 낳은 이유가 뭔지 알아? 딱 한 가지야. 평생 나만 사랑하라는 거야. 뭐 이런 네. 얘기를 한 거죠. 사실 이런 가사들은 또 약가라는 얘기가 있는 게 조금 네. 더 노골적인 가사들도 많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19금 가사. 그래서 이제 사실은 소개하기 좀 약간 어려울 것 같기도 하는데요. 19금을 좀 넘나들면서 뭐 아실아실하게 표현하면 이런 노래들입니다. 드립다 바드득 아느니 가는 허리 자늑자늑 빨간 치마 걷어올리니 눈 같은 살결이 풍만하고 다리를 들고 걸터 앉으니 반쯤 핀 홍무라니 봄바람에 활짝 피었구나. 뭐 이런 노래. 그러면서 이제 뭐 나아가고 물러가기를 반복하니 숲이 우거진 산속에 뭐 이런 노래들이 있습니다. 아, 네, 정말 노골적인 표현인데요. 제가 다 표현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드립다 빠드득 안 왔다라는 건 사실 무슨 뜻이겠어요? 그러니까 껴안아 주세요. 뭐 갈비뼈가 똑 부러지도록 이런 우스갯 가사겠죠. 별로 떠오르는데 또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반여든에
처음으로 계집질하니 여럿뛰엇 우벅주벅 죽을 뻔 살 뻔하다가 와당탕 들이달아 이리저리 하니 노도령의 마음 흥글흥글 진실로 이재미를 알았던들 기어다닐 때부터 했겠네. 뭐 이런 가사가 또 있습니다. 네, 진짜 요즘에는 좀 허용할 수 없는 수위의 가사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옛날 말을 보면 사실은 우리가 사실 뭐 감탄사라고 그래봐야 지금 요즘에 뭐가 있어요? 대박, 네. 헐, 뭐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죠? 네. 옛날 사람들 보면 정말 어휘가 풍부하잖아요. 뭐 여럿뛰엇, 뭐 우벅주벅, 뭐 흥글흥글, 뭐 이런 식의 어떤 정말 이 보면은 모두 의성어하고 의태어가 정말 모두 동원해갖고 정말 그 노골적인 성행위 장면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뿌리 깊은 인습 또 윤리의 벽 이런 것들 과감히 깬 어떻게 보면 김천택의 도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 네. 사실 지금 방송이어가지고 더 노골적으로는 가사를 말하지 못하는데 브로그 기사를 보면 이제 더 노골적인 가사가 나오거든요. 네. 궁금한 마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뭐 지금도 계속 노골적인 가사가 종종 말씀하셨는데요. 네. 한 유부녀가 불륜 현장을 이제 또 목격한 남자가 있는데 이 남자가 그 여성한테 당신 남편한테 이를 거야 뭐 이렇게 협박하는 가사의 노래도 있다면서요. 그거 아주 좀 되게 재밌는데요. 네. 이런 가사가 이겁니다. 이를 거야 내 이를 거야 네 남편한테 거짓으로 물깃는 첫 물통은 내려 우물전에 놓고 또아리는 벗어 통 조지에 걸고 건너집 작은 김서방 불러내 두 손목 마주 덥석 쥐고 수근수근 말하다가 산밭으로 들어가서 무슨 일을 하는지 잔삼은 쓰러지고 굵은 삼대끝만 남아 우줄우줄 하더라고. 내 꼭 이럴 거야 네 남편한테 이런 그 가사예요. 사실 노래 내용만 보면 이게 약간 범죄스러운 게 뭐 동영상을 유포하겠다 뭐 이렇게 약간 협박하는 내용 같아요. 그죠. 지금으로 따지면은 동영상 찍어갖고 유포하는 그런 거잖아요. 네. 너무 생생한 표현 그걸 이른다 그러고 막 네. 어떻게 보면 이 성범죄죠. 그러니까 그것도 뭐 생중계하듯이 묘사하고 있으니까 동영상 유포죄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보면은 뭐 물 길러 간다고 해놓고 다른 남자 만나서 산밭 들어가서 너 못된 짓 한 거 다 봤어 내가 이런 얘기잖아요. 네. 그 보니까 뭐 쌈밭 막 쓰러지고 굵은 3대반만 끝만 남아서 막 흔들렸다는 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하면서 네 남편한테 고자질하겠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네, 그렇네요.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구영화 전시회가 지금 열리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가서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사실은 김천택이 청구영화를 처음 편찬할 때 그 뜻이 좀 굉장히 고고하지 않았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그 개인 문집이나 구전으로 전래된 것들 노랫말을 580소를 한데 모아갖고 이제 시대별 인물별로 여건 책이라 그랬는데요. 네. 김천택이 청구영화를 지은 어떤 그런 이유, 그게 이제 발문에 나와 있는데 무릇 사대부가 즐기는 중국 글과 중국 시는 책으로 편찬되어서 오래되도록 전해진다. 그러나 일반 백성이 즐기는 노래는 한때 입으로만 불려지고 저절로 사그러든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분하고 아깝다. 고려 때부터 조선까지 이름난 분이나 큰 선비나 혹은 여느 백성이나 아낙네들의 노래까지도 하나하나 주워 모아 틀린 것은 고치고 깨끗이 적어서 책 한 권을 만들어서 청구영원이라 한다. 그리고 이 책을 입으로 외우면서 마음으로 생각하고 손으로 만지면서 눈으로 바라보아서 널리 퍼뜨리기를 바란다. 이런 그 발문을 썼거든요. 네. 사대부의 노래뿐만 아니라 서민이나 기녀가 부른 노래까지 다 모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사대부가 짓고 읊은 글이나 시도 가치가 있지만 민간에서 사랑받는 노래.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대중가요죠. 예. 그 대중가요도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는 건데 그러나 사대부의 글과 시는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정작 백성들이 부르는 애창곡은 뭐 한때 유행하고 반짝하고 사라져버린다는 거죠. 그것이 분하고 안타까워서 청구영원을 편찬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사실 이제 그런 의미를 담아서 만든 노래집인데요. 네. 이름을 왜 청구영원이라 했을까요? 그 성식을 키우자 그러면 청구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죠? 네. 왜 청구라는 표현이죠? 우리가 그 잘 알잖아요. 우리나라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아, 그러니까 네. 예전에는 그 동방세계를 의미하는 건데 삼국사기나 삼국유사를 보면 청구라는 표현을 쓰면서 종종 우리나라의 별칭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그 신라 문무왕이 그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나서 고구려 왕손인 안승을 보덕국왕으로 책봉을 하면서 공의 조상은 그 덕과 공이 크고 높아서 위세가 청구에 떨쳤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네. 그렇다면 그 뒤에 붙는 영원은 무슨 뜻이죠? 저도 이 영원이라는 표현을 이번에 알고서 굉장히 무릎을 쳤는데요.
길 영자에다가 말씀 원자잖아요. 예. 이게 보니까 유래가 있더라고요. 그 중국의 그 서경 시에서 이제 그 인용한 말인데 뭐라고 이제 정의를 내리냐면 시라는 거는 말의 뜻이 담긴 것이다. 그리고 노래 가짜 있지 않습니까? 가요하고 뭐 그런 노래가는 말을 길게 빼는 것이다라는 거거든요. 이것도 사실 생각을 해보면 맞는 얘기잖아요. 시는 그러네요. 말의 뜻을 담는 것이라는 표현도 맞는 얘기인데 노래라는 거는 말을 길게 빼는 것이다라는 정의도 사실 절묘한 거죠. 그렇네요. 말을 이제 길게 빼는 게 노래라는 정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노래를 영원 이렇게 한 거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이제 청구영언이라는 표현은 우리나라의 노래를 모은 노래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네. 사실 김천택의 입장에서 보면 양반의 노래나 백성의 노래가 다를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모두 조선인들이 예부터 사랑했던 노래일 뿐이다. 뭐 이런 정신으로 청구영언을 엮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김천택이 청구영언을 기획을 하고 완성하기까지 엄청 공을 들였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김천택이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나는 노래의 벽이 있어서 국조 이래 이름 있는 사대부와 여왕인들의 노래를 모두 뽑아서 모았다라고 밝히거든요. 그 말씀하신 중에 벽이라는 거는 저희가 병적인 취향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지난번에 벽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다룬 것 같거든요. 뭐냐면 네. 지금으로 따지면 마니아나하고 뭐 덕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어떤 한 문장에 꽂혔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건데 예를 들자면 김천택이 김성기라는 사람의 악보를 구하려고 하여튼 그 10년을 돌아다녔다는 거죠. 그래서 예. 이제 마침내 그 작품을 구했는데 뭐 10년이나 넓게 그 한 작품을 구하러 돌아다닐 만큼 네, 진짜 대단한 집념을 가지고 만든 노래집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0대 후반부부터 이제 이런 가곡의 노랫말들을 수집을 했는데 이 단순히 수집만 한 게 아니라 수집한 노랫말들을 교정을 하고 오류를 잡아내는 그런 일을 했는데 예. 그래서 이제 그 1727년에 이제 초고본을 완성을 해서 뭐 이렇게 이제 이 뭐 여말선처 이후의 모든 사람들의 작품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이제 수록을 했고 특히나 이름값에 현혹되지 않았다라는 게 이제 중요한 건데 네. 뭐라고 썼냐면 세상에 전하는 노래를 모두 채록했다. 뭐 그 사이에는 비록 뛰어난 작품으로 이름 나지는 않았지만 사람들에게 알려진 경우라면 모두 기록했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사람의 이름을 취하기는 어렵다는 판정을 내렸지만 노래가만 좋다 그러면 그대로 이제 기록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하여튼 뭐 개인 문집이나 이렇게 딱 별도 가집으로 수록된 유명 작가들 것뿐만 아니라 예. 한두 수 그냥 이렇게 그냥 구전됐던 그런 그 작품들이 이제 상당수 수습이 된 거죠. 네. 이거 대단한 집념과 또 좋은 뜻을 가지고 만든 노래집이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대단한 집념을 가지고 어렵게 노래들을 모았는데 그 노래집 안에 약간 처음에 저희 또 얘기했던 약간 노골적인 가사와 음담 패설이 담긴 이 대표적인 노래들을 실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노래를 들어봐도 그 이 대부분 이제 19금 딱지를 받았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뭐냐면 청구영언 중에 만횡청유라는 어떤 그런 장르에다가 이렇게 모았습니다. 네. 110곡이 넘게 이렇게 모아뒀는데 만행청유라는 게 뭐냐? 보편적인 상식을 초월한 어떤 남녀간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고 그다음에 미혼 남녀의 사랑과 이별 그런 것도 있지만 정말 아까 얘기했듯이 성행위를 노골적으로 표현한 노래 네. 그다음에 이제 유부녀와 뭐 외간 남자 유부녀와 승려 뭐 이런 식의 어떤 비정상적인 일탈행위가 거기에 또 노랫말에 담겨 있거든요. 김천택이 왜 이런 지금 표현으로 19금 노래잖아요. 이런 네. 노래들을 청구영언이라는 노래집에 포함을 시켰는지 그게 조금 궁금해지는데요. 그러게요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그 18세기 그 당시에도 이 만행청유 아까 얘기했던 그 이 남녀 상일지사죠. 예. 그 19금이죠. 근데 그것도 나라를 어지럽히게 할 음악 아주 음란한 음악이라고 이제 비판을 받았거든요. 네, 이게 지금 가사집에 만행청류라는 장르로 묶여 있고 또 계속 네. 이제 만행청류라고 이제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게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이 만이라는 표현이 사실 그냥 허투루 하는 게 아니라 만이라는 표현은 시경에 나오는 그 노래인데 네. 그 아주 음란한 나라의 노래 중에 정나라의 노래가 있습니다. 그걸 정풍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네. 정풍이라는 노래는 굉장히 음란지음이라고 하는 만국지음이라고 하는 거고 난세지음이라고 막 불리는 건데 거기 보면 표현이 만자의 표현이 어떻게 나오냐면 들에는 엉클어진 덩굴풀이 이슬에 푹 젖어 있네. 아리따운 한 아가씨 눈매가 예쁘기도 하여라라는 그런 곡이 있거든요. 네. 이런 노래가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음란한 노래 만국의 노래라는 건데 남녀가 이슬 젖은 덩굴풀 만초에서 만났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질탕한 남녀 관계를 은유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덩굴을 의미하는 만이라는 게 헝클어지고 휘감는
그런 어떤 남녀 사이를 가리킨다는 말입니다. 네, 그 만행 청류 중에서 만이라는 글자의 의미는 그렇다고 하면 횡이라는 건 뭘 가리키는 건가요? 이 횡이라는 표현은 사실은 그 옛 문헌에 보면은 이 가로를 의미하는 횡인데 세로를 의미하는 종과 악이 어우러져 갖고 종행으로 거리낌 없이 행동한다 이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종행무진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네. 만횡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이 성적 일탈을 뭐 어떻게 보면 얘기하는 거고 방종과 방탕의 의미, 마음대로 행동한다, 헝클어지는 그런 의미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러면 그 두 글자 뒤에 붙는 청류라는 거는 뭘 가리키나요? 이 청이라는 거는 그 뭐냐면은 이 조선 중기의 문인이죠. 그 저 주세붕 뭐 서원을 뭐 가장 처음 만들었던 분인데 그 무릉 작고를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지금의 노래는 대부분 쌍아점, 그다음에 청가와 같은 부류들인데 모두 사람을 꿰어서 악하게 만든다. 풍속을 해이하게 하고 날로 타락시키니까 그 음탕하고 외설스러움에 타락한 이치는 차마 듣지 못할 정도까지 이르렀습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네, 주세붕은 이 청가를 쌍화점과 같은 반열에 같이 놓았네요. 그렇죠. 이 쌍아점이라는 게 사실은 대표적인 고려시대의 남녀상열지사잖아요. 그러니까 청가하고 쌍아점은 동격이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네. 음탕하고 외설스럽고 타락한 음악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런데 왜 청가를 음란하고 외설스럽다 이렇게 봤을까요? 이 소리에서 보면은 청음이 이 한 옥타브가 높은 소리라는 거거든요. 예. 이렇게 보면 예로부터 이제 우리도 지금 높은 소리가 막 나오고 그러면 약간 불안하고 격앙되고 뭐 이런 인간의 내면 네. 세계를 의미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조금 약간 빠르고 높은 그거를 난세지음이라 해서 세상이 어지러울 때 음이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세붕하고 얘기의 뭐 어떤 그런 언급을 정리하면 이 청이라는 것 의미는 어떻게 보면 난세를 반영하는 남녀간의 연정, 향락 이런 걸 노래하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이 만행청가 그렇다는 거죠. 흥청흥청 거리면서 그런 곡조하고 남녀간의 자유연애를 이제 담은 노래의 장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지금 이 노래가 유행하던 이제 청구영원이 만들어진 시점을 보면 18세기인데 그때는 성지학자들이 좀 시퍼렇게 살아서 그 자신들의 이 윤리를 펴고 있을 시절인데 이런 음악들이 통했을까요? 뭐 그 당시에도 그러니까 만행청류가 음란하다고 배척을 당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천택은 고심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과감하게 이 남녀 상일지사를 그냥 청구영원에 포함시킨 거죠. 김천택도 나름의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서문에 이제 그렇게 쓰거든요. 뭐라고 쓰냐면 만행청류는 노랫말이 음탕하고 뜻과 자취가 보잘것없어서 우리가 본보기로 삼기에는 부족하다. 그러나 그 유래가 이미 오래되어서 한꺼번에 폐기할 수 없을 까닭에 특별히 아래쪽에 적어둔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노래라 할지라도 오래도록 사랑을 받는 이유가 있었을 것이 아니냐. 그 김천택이 주목하는 부분이 바로 그것이었는데 아무리 지탄을 받는 노래라도 한꺼번에 없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뿌리 깊은 유교사의 분위기인데도 그 자체 어떤 검열의 메커니즘을 가동하면 안 된다라는 의미고 네. 대중에 살아온 거는 온갖 장르의 음악을 다 소개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사회적인 분위기도 있고 어쨌든 할자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뭐 그렇지 않아도 좀 킹겼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초고를 만들어 놓고 어떻게 보면 그 종실인데 그 누구냐면 선조의 맏아들 뭐 임해군이라는 분이잖아요. 네. 임해군의 후손인 사람이 있어요. 그 종실인데 이정섭이라는 사람한테 이 만행청류를 쓴 거를 다 모은 거를 다 보여주고 감수를 부탁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정섭이 발문을 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간의 사정을 잘 밝히는데 김천택이 하루는 청구 영혼 한 책을 가져와 보여주면서 이 책엔 민간의 음란한 이야기와 상스럽고 예설스러운 가사도 있습니다. 이 군자가 이를 보고 고질병이라고 여기지 않겠습니까? 선생님께서는 어떠신지요? 라고 이제 감수를 요청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정섭이 딱 보고서 나는 괜찮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네. 감수자인 이정섭이 괜찮다고 한 거네요. 굉장히 쿨하게 말하는 건데 뭐라 그러냐면 공자님도 시경을 편찬하면서 음란한 노래 아까 얘기했던 정풍이라는 게 음란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런 노래를 버리지 않았거든요. 게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요컨대 뭐냐면 선한 음악이 있다면 악한 음악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음악을 감상함으로써 사람이라는 게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도 나름 가치가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듣는 사람이 그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창작의 자유 그다음에 감상의 자유를 이정섭은 그 시대에 벌써 이 설파를 하게 된 거죠. 지금 말씀 들어보면 김천택과 또 이정섭이라는 분은 이정섭의 괜찮다라는 말을 한마디에 이제 김천택이 약간 안도를 하고 그거 이제 청구영원을 냈겠네요. 뭐 그랬을 테죠. 지금으로 따져도 지금도 뭐 이렇게
알게 모르게 겁내리 막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걸 따지면 이정섭이 어떻게 보면 되게 선진적인 어떤 그런 감수를 해준 거죠, 그죠? 네. 근데 저희가 또 생각해 보면 이 김천택이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모르잖아요. 사실 잘 몰라요. 그냥 청구영원 뭐 이렇게 편찬 뭐 이런 그렇죠. 것만 예. 소개했으니까요, 그동안에. 네.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김천택의 경우는 당대 최고의 싱어송 라이어터였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업 가수였나요? 그래서 사실은 그 동시대 인물이죠. 아까 얘기했던 그 김수장 네. 해동가요를 보면 이제 김천택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숙종 때 포교를 지냈다는 거거든요. 이 포교라는 거는 포도청의 부장인데 지금으로 따지면 뭐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무슨 이 서울 경찰청의 무슨 간부 정도 됐겠죠. 네. 그 휘하에 70명 가까운 부하를 거느리고 있었던 건데 서울하고 수도권의 치안을 담당하는 직책이었다 그러는데 거기 보면 이제 그 김천택의 이름 석자가 이제 가객 명단에 나옵니다. 가객이 56명이 있는데 가수가 그렇죠. 뭐 56명의 명단 속에 이제 김천택이 나와 있죠. 그렇다면 김천택은 현역 경찰 간부,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그런 건데 가면 경찰 간부이자 대중 가수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신분으로 치면 중인급이었다라는 게 통설입니다. 뭐 물론 그 아니라는 얘기도 있지만 어쨌든 당대의 평가를 보면 정말 지금으로 따지면 조용필 과왕급입니다. 네. 뭐냐면 김천택은 노래로 당대 이름이 났다. 그러나 속되진 않았다. 그러니까 천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얼굴빛이 희고 수염은 창처럼 뾰족했으며 어릴 때부터 시경 300편을 암송을 하고 나이 60이 다 되도록 조금도 잊지 않았다. 그러니 다른 사람보다 총명하지 않으면 어찌 이렇게 노래를 잘 지을 수가 있겠는가. 잘 부르고 라는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 네, 시 300편을 외우고 있는 얼굴이 좀 하얀 가수잖아요. 네. 노래하는 음유시인 이런 이미지가 딱 있네요. 요즘은 그냥 뇌생남, 꽃미남 뭐 이렇게 불렀을 것 같은데요. 네. 꽃미남 가수라 그러고 하얀 얼굴에 뾰족한 소매라 그러니까 아주 깔끔한 그런 스타일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네요. 그리고 예. 이제 뭐 시경 300편을 시를 외울 정도로 총명하고 저속하지 않은 노래를 했고 노래하는 뭐 음유시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18세기 꽃미남이자 뇌생남 톡가수였다. 우리가 이제 네. 한마디로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네, 이 김천택이 그러면 그런 톡가수였는데 뭐 지금으로 치면 밴드를 또 구성했다는 얘기가 있다면서요? 그 노래를 잘하는 것으로 나라 안에 이름이 났는데 정말로 그 새로운 노래들을 많이 지었다 그럽니다. 신번이라 그러고 뭐 신성이라 그러고 뭐 이런 것들을. 그래서 당시에 검은 거를 잘 타는 전학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전만재라고 이제 알려져 있기도 하고 뭐 그런데 네. 서로 의지해서 아양지계를 이루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학사는 검은 거를 타고 이 김천택이 노래를 부르면 그 소리가 맑고 깨끗해서 귀심도 감동할 수 있을 정도다라고 네. 했거든요. 그래서 두 사람의 기회는 더할 수 없는 교묘한 재주였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검은고를 연주하는 검은고 리스트라고 해야 되나요? 네. 이 검은고 리스트 전학사와 보컬 김천택이 뭉쳐서 이렇게 인기를 끌었다 이 얘기인가요? 예, 그 아양지계라고 했잖아요. 네. 그 아양이라는 말이 이제 괜히 나오는 말은 아니고 그 김 기자는 백아절현이라는 사자성어 알죠?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뭐냐면 옛날에 춘추전국 시대 때 백아가 검은고를 정말 잘 타는데 이 검은고 소리를 절친인 종자기만 알아차렸다는 네.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백아가 검은고를 연주하면 종자기가 딱 어떤 곡을 연주하면 이 소리는 높고 높은 게 태산 같구나. 그리고 넓고 넓은 게 황하 같구나라고 이제 단박에 알아차렸다는 건데 이때 이제 높을 아자하고 넓을 양자를 쓴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양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백아의 검은고 소리를 종자기가 알아들었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콤비를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만재하고 김천택의 관계를 이제 그 당시의 사람들은 아양지계라고 이제 한 거죠. 네, 이게 계자가 맺는다는 의미라고 한다면 이 두 사람이 밴드라는 의미도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보컬 김천택하고 검거리스 전만재가 아양 밴드를 결성한 네.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 당대 사람들은 이 아양지계의 음악을 들으면 저절로 힐링이 됐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정만교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데요. 내가 일찍이 남모르게 깊이 간직한 병을 갖고 있었다. 그 때문에 가슴에 맺힌 것이 너무 많았다. 너무 이렇게 막 꽉 맥혔다는 거죠. 그런데 김천택이 전학사하고 이 결성을 한 그런 아양지계 노래를 들으니까 이 마음속에 맺혔던 어떤 응어리를 모두 풀 수 있었다라는 소감을 얘기를 합니다. 정말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달래주고 위로해주는 노래였나 보네요. 네. 이 아양 밴드가 있다고 한다면 그 노래를 저희가 들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김천택 스스로도 지금 70곡 이상의 노래를 작사 작곡을 하고 그리고 이
노래를 다른 가수한테 또 곡을 줬다는 건데 지금으로 따지면 뭐 프로듀싱도 했을 뭐 그런 것 같죠. 네. 뭐 힐링곡이었다니까 정말 힘들 때 들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이 사실 저도 한번 듣고 싶은데 뭐 이게 뭐 가수가 없으니까 그죠? 네. 그 제가 오늘 만행청류를 소개하는 김에 자료 찾으면서 내가 이거는 뭐 좀 뭐라 그러나 이거 19금도 아니고 네. 이 좀 라임이 넘치는 요즘 뭐 라임이라고 하는데 그 라임인지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하나 소개하면서 마칠까 합니다. 무슨 노래냐면 이겁니다. 오늘도 날 저물었네. 저물면 셀 것이고 밤이 새면 이 님이 갈 것이고 님이 갈 것이면 못 볼 것이고 못 보면 그리워할 것이고 그리워하면 병들 것이고 병이 들면 못 살 것이니 병들어 못 살 줄 알면 자고 가는 게 어때? 라는 가사입니다. 한번 굉장히 그 재치 넘치는 네, 가사 그러네요. 아니겠어요?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노래 한번 잘 들어보시고요. 전시 한번 가보시고 기사 한번 보십시오.